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어제 실시된 프라이머리 투표 결과 중에서 한인사회가 관심 갖고 있는 선거구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지아주 연방하원 제7선거구 소식인데요. 비넨 메디컬센터 응급실장으로 한인사회 후원을 받고 있는 리치 맥코믹 후보가 55%를 받으며 공화당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한인 출마자로 기대를 모았던 유진철 후보는 6%를 얻는 데 그쳐 4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당은 캐롤라인 보르도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못해 브렌다 로메로 후보와 함께 오는 7월 21일 런오프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편 연방하원 제6선거구에서는 캐런 핸델이 공화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핸델 후보는 이로써 오는 11월 3일에 열리는 본선거에서 2년 전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맥베스 현 연방하원 의원과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조지아주 연방상원 민주당 후보로는 여전히 존 오소프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94%가 개표된 시점까지 과반을 넘기지 못해 15%를 확보한 테레사 탐린슨 후보와 런오프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어제의 투표에는 조지아주가 1억 400만 달러를 들여 새로 마련한 투표 시스템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만 곳곳에서 투표기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파행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NBC 방송은 대재앙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던 탓에 디캡 카운티는 밤 9시 30분이 되어서야 투표가 마무리되는 등 유권자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시의 많은 곳에서 투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몇몇 곳에선 투표 사무원들이 새 투표기 운영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투표하고자 줄을 선 상태라면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의 경우 투표 사무원 7명 중 6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새 사무원을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래드 레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어제 디캡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1월 본선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귀네 카운티는 작은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고등법원 판사 2명 중 1명을 새 인물로 교체했고 40년 경력의 교육계 노장 대신 40대 젊은 인물을 새 교육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무려 47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84세의 루이스 레드로프 귀네 카운티 교육위원장은 어제 개표 결과 32%밖에 얻지 못해 68%를 얻은 44세의 테레스 존슨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현직 귀네 고등법원 판사인 랜드 리치도 40% 득표에 그쳐 60%를 받은 타멜라 에드킨스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또 다른 현직 고법 판사 캐시 슈레더도 30%를 얻는데 그쳐 21%를 얻은 데보라 플루코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투표에서 공화당은 대체로 당락이 분명하게 드러난 반면 민주당은 치열한 경쟁 속에 런오프로 이어지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어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텔레마케터 존 스필러와 제이콥 미어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필러와 미어스는 작년 초 넉 달여에 걸쳐 가짜 발신번호로 10억 건에 달하는 자동 스팸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들이 로보콜로 에트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 대형 건강보험회사에 보험 플랜을 제안한 뒤 소비자가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콜센터로 연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서명한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에 따르면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은 건당 1만 달러로 높아졌고 통신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단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의 공식 대북 논평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근 행보는 겉으로는 남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를 겨냥한 압박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경우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신경 쓸 겨를이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이런 정황을 틈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새 전략무기 공개와 충격적 실제 행동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오늘 99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여왕 부부는 오늘 별도의 공개 행사 없이 현재 머무는 윈저성에서 생일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대신 영국 왕실은 언론을 통해 여왕과 필립 공이 윈저성 안뜰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고령이자 가장 오랜 기간 왕과 함께한 배우자로 기록된 필립 공은 지난 1947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결혼해 72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2017년 고령 등을 이유로 왕실 공무에서 은퇴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1300여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26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광시장족 자치구와 광둥, 구이저우, 후젠, 장시성 등 중국 남부 11개 성에 내린 호우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262만 7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22만 8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면적이 14만 6천 헥타르에 달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액도 40억 4천만 위안, 약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는 광시장족 자치구와 광둥성 등 9개 지역이 6월 상순 최고 강우량 기록을 깼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향후 열흘간 찬강 중하류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면서 일부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진자의 주거지가 있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라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작구의 60대 남성 확진자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명성하우징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성하우징에 근무하던 69세 여성은 지난달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 갔다가 확진됐습니다. 명성하우징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8명이나 나왔는데 이들 중에도 리치웨이와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천구에서는 SJ콜센터 관련 확진자의 동거인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가 하면 SK브로드밴드 동작 본사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11월부터 관내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수도권에선 화성시가 처음입니다. 화성시는 연말까지 24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만 23세 이하 청년들과 만 65세 이상 장년층을 포함해 수혜자 폭을 25만 명 선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는 10일 서울 본사 양재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송호성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단독 안건으로 올라온 송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79.6%인 3억 1,900만여 주가 참여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사내이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송 사장, 최준영 부사장, 주우정 전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아차는 이어 이사회를 열고 송호성 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송호성 사장과 최준영 부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현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